안녕하세요. 책약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셨나요?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마음의 숲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응수. 김천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를 다닌 저자는 잡지사 기자를 거쳐 KT통신 홍보실장을 역임했다. 명퇴 이후 아파트 경비원 생활을 거쳐 현재는 KT동우회 대구본부 사무국장으로 있다.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비롯 매일신문, 영남일보 신춘문예의 단편소설로 당선된 바 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아파트 경비원분들의 애환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야릇한 속옷 차림의 아줌마 이야기. 인터폰이 호들갑스럽게 울었다. 나는 TV에 눈을 박은 채 반수면 상태로 앉아 있다가 놀란 가슴으로 수화기를 든다.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고 있었던 참이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 좀 익숙할 만한 경륜이 쌓였지 싶은데도 인터폰은 언제나 나에겐 호들갑스럽게 들렸고 그때마다 나는 안 놀란다 하면서도 늘 놀란다. 누군가에게 항상 감시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다.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몰래 TV에 빠져 있다든지 졸고 있다는 건 적어도 나에게는 일종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자책감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리라. 얼른 TV 볼륨을 줄이고 수화기를 든다. 여기 1902호인데요. 맑고 까랑한 여자 목소리다. 인터폰은 103동 1문으로 출입하는 30세대 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정문경비실, 각 동의 경비실과 연결되어 있다. 내 머릿속에는 1902호의 동그란 여자 얼굴이 떠오른다. 아, 예. 아저씨, 우리 집 보일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저 집 여자는 언제나 아저씨를 아자씨로 부른다. 처음 들을 때는 기회 봐서 한번 바꿔주고 싶은 생각도 해봤었는데 자꾸 들으니 듣는 사람 마음 먹기에 달린 것 같아 이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듣고 있다. 시계로 눈이 간다. 인터폰만 들면 거의 습관적으로 내 눈은 시계를 읽는다. 경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결코 시간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쇠 하나를 주고받아도 그 시간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11시가 넘어선 지 한참이나 되었다. 어떻게 안 되는데요? 더운 물이 안 나오네요. 돌아가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까? 소리는 계속 나고 있걸랑요? 그러면 돌아간다고 봐야겠는데. 계기판에는 이상 없고요. 글쎄요. 그 점검에 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그거 말입니다. 입으로는 보일러를 이야기하지만 머릿속에는 저쪽 여자의 얼굴이 안 떠난다. 많아야 30 이쪽 저쪽인 여자는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 하나와 친정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 내가 여기 근무하기 직전에 전세로 들어와 사는 걸로 안다. 애기 아빠가 외국 지사로 발령이 나서 그쪽 자리가 잡힐 때까지 여기에 와 있다는데 처음 듣기에는 서너 달도 못 채울 것 같더니만 그 뒤로 계속 조용한 것으로 봐 그냥 눌러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혼자 있는 여자치고 좀 야단스럽다 싶을 만큼 치장을 하고 다니는 것이 남 보기에 좀 그렇다는 인상을 주는 여자다. 최근에 친구들과 동남아를 다녀왔다면서 내게 싱가포르의 상징인 사자 문양이 박힌 라이터 하나를 줘서 받은 일이 있다. 그러나 그 라이터는 순찰 돌던 우리 반의 손반장이 보고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이 웬 라이터냐며 타박까지 하고는 가지고 가버렸다. 아저씨, 그러지 말고 한번 올라와 보세요. 아저씨가 보면 금세 알지 않을까요? 여자가 콧소리로 조른다. 내 눈은 나도 모르게 또 한 번 시계 쪽으로 갔다 온다. 11시 반. 알았습니다. 곧 올라갈게요. 나는 순찰 중 팻말을 문 손잡이에 걸어놓곤 바로 올라갔다.
이럴 때 꼭 내가 올라가 봐야 한다는 수칙은 없다. 자격증 가진 전기기사가 24시간 따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연락만 해주면 그것으로는 내 임무는 끝난다. 그러나 대개는 1차적으로 근무자인 내가 먼저 올라가 본다. 주민들 가운데는 형광등 하나도 못 갈아 끼워 뒷간에 앉아 개 부르듯 기사를 찾아 쉬운 건 경비원들이 봐줄 때가 많기 때문이다. 일손도 덜고 인화를 위해서다. 1902호는 19층 맨 꼭대기집 서쪽에서 두 번째다. 안에서 알아보기 쉽게 얼굴을 도어 뷰어에다 맞추고 초인종 단추를 누른다. 문 열렸어요. 그냥 들어오세요. 기다렸다는 듯 여자의 말이 새어나온다. 내가 문을 밀치고 들어가자 여자가 큰방 쪽에서 숨바꼭질하는 자세로 얼굴만 내놓은 채 밖을 지키고 있다. 밤시간이라 그렇겠지만 집은 조용했다. 아무도 없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는지 이상하게도 적막강산 느낌을 준다. 네, 그럼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여자와 눈을 맞춰 양해를 얻어서는 부엌 쪽으로 들어갔다. 보일러는 부엌에서 뒤쪽 베란다로 나가는 길목인 다용도실 안쪽 벽에 붙어 있다. 남쪽 나라 33평 내부 구조는 모두 똑같다. 계단을 가운데로 해서 방향만 다를 뿐이다. 보일러는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불꽃도 소리도 물의 양도 정상이었다. 고장 유무를 체크하는 밸브를 틀어본 즉 쏟아지는 물도 정상으로 뜨거웠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보일러 박스의 카버를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보았다. 탈만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큰 방으로 들어가는 수로배관이 잠겨 있는 건 아닐까 해서 컨트롤 박스를 보러 부엌으로 다시 나오는데 어느 틈에 나와 있었던지 여자가 식탁 옆에서 나를 딱 맞고 서 있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여자는 팬티만 입은 알몸에다 투명한 가운 잠옷 하나만을 걸친 채 주스컵을 내밀었다. 이거부터 한 잔 드세요. 여자가 싱긋 웃는다. 나는 본능적으로 움찔 놀라 한 걸음 물러섰다. 전혀, 아니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으니 아연할 수밖에. 눈을 우지끈 감았다가 다시 뜬다. 여자의 몸에 눈이 부셔 내 간으로는 대놓고 쳐다볼 수가 없다. 방금 목욕을 했는지 샴푸 냄새까지 등천을 한다. 얼른 시선을 다른 데로 던져 마주치는 것을 피한다. 저 잘 돌아갑니다. 그 보일러가 고장난 것 같진 않은데. 내 말이 예순을 눈앞에 둔 사람답지 않게 더듬더듬 허둥댄다. 아저씨가 괜찮다면 괜찮겠죠. 그럼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우리 집에 모처럼 오셨는데 자 이거 받으세요. 여자는 내 앞을 요지부동으로 꽉 막고 컵을 턱 밑에다 들이밀었다. 여기에서 모처럼이 왜 나오는가? 나는 다른 방법도 없고 해서 엉거주춤 잔을 받아들고는 먼저 거실 쪽으로 나왔다. 누구 보는 이는 없지만 여자의 그런 차림과 마주 서 있는 내 모습이 남의 눈에 띌까봐 덜컥 겁이 났다. 여자의 행동으로 봐 집에는 자기밖에 아무도 없음이 분명하다. 두어 모금 비운 잔을 놓을까 어쩔까 하고 있는데 여자가 다시 바짝 다가선다. 진한 여자 냄새, 화장 냄새가 와락 달려들어 안긴다. 천천히 앉아 드세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이 경비실이 비어 있어서 그만 내려가 봐야죠. 기어코 잔을 다 못 비우고 허겁지겁 거실을 빠져나온다. 이제 출입하는 사람들도 뜸할 텐데. 여자가 뭐라고 말꼬리를 붙들었으나 나는 못 들은 척 털어버렸다. 문을 빠져나오면서 다시 한번 얼버무린다. 저 보일러는 이상이 없습니다. 내려가 있는 승강기를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는 내 뒤에서 여자는 손님 배웅하듯 문을 열어놓은 채 그냥 내다보고 있다. 참 아저씨도 좀 쉬셨다가 가셔도 될 텐데 괜한 일로 오시라 해서 미안합니다. 답변 대신에 힐끔 돌아다 본 내 눈에 안쪽 불빛을 역광으로 받은 여자의 나신이 선명하게 들어온다. 타놓은 가운 자락으로 빠져나온 한쪽 허벅지가 또다시 보는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어 놓는다. 16, 17, 19 숫자판의 빨간 눈알만 지키고 있다가 승강기 문이 열리는 걸 보곤
얼른 도망치듯 몸을 밀어넣는다. 문이 닫히자 나도 모를 한숨이 절로 나온다. 한동안 막혔던 숨통이 그때서야 뚫어지는 것 같다. 이상한 일이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나를 불러올린 건 분명히 아니다. 여자의 행동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나를 의식적으로 불러들인 것밖에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지난달 우리 을반이 비번일 때 야유회를 간 일이 있는데 그때 누군가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자기네 골목 어느 집에선가 주인 여자에게서 현관문이 잠겨 출입할 수가 없으니 문을 좀 따달라는 연락이 왔단다. 밖에서 못 연다면 모르지만 안에서 못 연다는 건 건물 구조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도 그쪽에서는 구원을 청했고 혹시나 싶어 불이 나게 올라갔다고 한다. 문을 따달라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들어서자마자 여자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비비꼬면서 붙잡는 걸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내려왔다는 것이다. 좀 보탠 말인지는 몰라도 줄거리는 대략 그러했는데 문득 그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때 나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거짓말같이 모양만 달랐지 꼭 그대로 내 앞에 펼쳐지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그때 그 양반 이야기도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이상하게 심한 갈증이 찾아온다. 참으로 요상한 일이다. 냉장고 속에서 물병을 꺼내 나팔을 불어 들이킨다. 어쩌자고 여자가 그런 차림으로 외간 남자를 불러들였을까? 상대가 만만한 경비원이라? 아니면 나이 차이가 심해 이쪽을 아예 남자로 보지 않은 건지? 그것도 아니면 보다 더 높은 데에다 목적을 둔 건 아닌지?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내 생각으론 알쏭달쏭하기만 하다. 온갖 생각이 다 든다. 얽힌 실타래처럼 머리가 어수선하다. TV를 켠다. 여기저기 채널을 옮겨 다녀본다. 시간이 시간인 만큼 볼만한 내용은 다 털어내고 방송국마다 마무리를 서두르고 있어 붙들어 두고 싶은 화면도 없다. TV를 끈다. 보통 이때쯤이면 출입문을 닫아버린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종달새가 울도록 되어 있는 조작 스위치를 켠다. 의자에 앉은 자세로는 가장 편안하게 몸을 뉘어 외투를 입을 삼아 덮고서 붓잠이나마 눈을 붙이려는 시간이다. 그런데 오늘 저녁은 다 틀린 것 같다. 여자의 해실해실한 그러면서도 짙은 눈꼬리에 묘한 웃음이 온몸 구석구석을 열심히 뛰어다닌다. 털어내면 털어낼수록 더 집요하게 매달린다. 율곡 선생의 시 한 구절이 문득 떠오른다. 밤에 한 여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걸 조용히 돌려보낸 후 지은 것인가 보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니 어지러움이 상하고 문을 열어 맞이하자니 의로움에 해가 되겠네. 어느 틈에 시간은 새벽 2시를 넘어서고 있다. 웃는 게 상책이라. 슈퍼에 볼펜을 사러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보니 정문 주차장 옆에서 반장이 주민과 실랑이를 하고 있다. 주고받는 내용이 어처구니가 없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듣는다. 지금 자리가 비워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자 표시 위에 승용차를 세워놓은 주민의 이야기다. 역정이 섞인 말투다. 장애인 주차장 아닙니까? 그건 나도 알아요. 장애자가 들어오면 비켜준다니까요. 비키는 게 아니라 그곳은 장애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워둬야 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단지 수칙입니다. 그리고 예절이기도 하고요. 예절이라고요? 참, 유구무원이라더니 말이 안 나오네요. 참 답답하네. 여유가 있을 때 말이지. 우리 단지엔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이겁니다. 나도 눈 있어요. 여기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라는 것도 압니다. 반장의 묵묵부답. 상대를 계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눈치다. 내가 말했잖아요. 종일 세워두는 것도 아니고 잠깐이면 된다는데 왜 그렇게 불악기같이 물고 늘어지는지 모르겠네. 내가 무슨 권리로 물고 늘어지겠습니까? 주민들이 수칙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같이 지켜달라는 건데요.
참 말귀를 너무 못 알아듣는다. 버스 타보셨죠? 거기에도 노약자석 있잖아요. 그렇지만 조용할 때는 학생들도 거기에 앉는다 그 말입니다. 이래도 이해가 안 됩니까? 그거와는 경우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다르긴. 자꾸 수칙을 내세우는데 무슨 수칙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냥 좀 두세요. 딴 건 다 두고 우리가 곤란합니다. 나 참 사람 미치겠네. 모르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맘 같아서는 지원 사격이라도 좀 하고 싶지만 반장이 물러나 주는 기색 같아 그냥 돌아서고 만다. 꼭 같이 맞서면 이길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겨서 얻는 게 뭐가 있는가? 이겨서 지는 패자보다 져서 승자가 되는 게 훨씬 낫다. 상처뿐인 영광이 무슨 영광인가? 나중에 순찰 나온 반장에게 아까 그 일 결말이 어떻게 났느냐고 물어보았다. 대답이 걸작이다. 웃고는 말았지 뭐. 날아가는 새가 똥을 쌌다. 그 똥이 내 옷에 떨어졌다. 마음 같아서는 새 꽁무니에다 대고 욕이라도 퍼붓고 싶지만 그리해서 득될 게 뭐가 있어. 입만 더러워지지. 그때는 그냥 허허 웃는 게 상책이라니까. 등신처럼. 안 그래? 역시 우리 반장다운 익살이다. 등신처럼 산다.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이다. 등신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사전에 나와 있다. 그런데 왜 어원인 한문의 뜻은 신과 동등한 위치에다 두었을까? 물론 이런 반어법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어리석게 산다는 게 참되게 산다는 걸 몸으로 배운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우리 아이한테 왜 야단쳐요? 점심으로 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 백일동 모퉁이에 붙어있는 수도에 식기를 씻어 들고 들어오는데 천일호 아주머니가 경비실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 인사성이 유별나게 밝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아저씨, 나를 부르는 아주머니의 말투도 좀 달랐다. 그릇에 묻은 물기를 털어내며 내가 짓떠보았다. 아저씨, 우리 아이한테 왜 야단쳤어요? 그때서야 와닿는 게 있었다. 그 집 아이가 조금 전 학교 마치고 들어가면서 승강기에 층별 단추를 있는 대로 다 눌러놓고 내렸다. 벌써 여러 번째다.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승강기를 기다리던 주민이 잔뜩 화가 나서 경비실을 찾았다. 그런 아이들은 불러다가 두 번 다시 안 그러도록 따끔하게 야단을 치라는 주문이었다. 그래서 한번 주의를 주어 타일러 보냈다. 그런데 오늘 그 아이가 또 나가면서 그런 짓을 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좋은 게 좋다고 이번에도 조용히 말로만 타일러 돌려보냈다. 그런데 아이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모양이었다. 하긴 말로 한 충고지만 내 얼굴도 좋은 빛은 아니었을 것이고 때문에 아이는 겁이 났을지도 모른다. 별로 야단친 일도 없는데 내가 웃으면서 말했다. 아저씨가 짝대기로 다리 뭉댕이를 분질러 놓을지도 모른다면서 벌벌 떨고 있던데요. 지금 아저씨 무서워서 학원에도 못 간다고 들어앉아 있어요. 아주 기분 나쁜 얼굴로 따지듯 말했다. 하하, 그놈 엉구력도 여간 아니구만. 내가 웃음을 앞세웠다. 이미 상대편 언행을 보니 벼르고 내려온 것이 분명했기에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였다. 엉구력 아니에요. 걔는 엉구력 피울 줄도 모르고요. 그런데 걔는 웬 장난이 그렇게 심한지 모르겠어요. 툭하면 버튼을 있는 대로 다 눌러놓아서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고. 마음 같아서는 다른 말도 좀 보탰으면 싶었지만 나는 가급적이면 좋은 쪽으로 몰고 갔다. 욕도 하셨다면서요? 하하, 또 별소리를 다 듣겠네. 안 했습니다. 애한테 욕을 하면 어떡해요? 손자뻘 되는 애한테 내가 어떤 욕을 하겠습니까? 우리 개가 장난이 좀 심한 건 나도 알아요. 그렇더라도 잘 타일러야지 야단을 치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다 그렇지. 여기에 어른들만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또 웃었다. 웃음밖에 안 나왔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쩝니까?
그렇다고 그런 아이들을 무작정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아저씨 참 이상하시네. 그럼 아저씨 한 짓이 잘했다는 거예요? 짓이라는 말이 말초신경을 건드렸다. 하지만 이제 그 정도 말에는 이골이 났다. 내가 꼭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아저씨 말투가 그렇잖아요. 아주머니, 그만 올라가십시오. 그만하면 알겠습니다. 당신 아이가 잘했는지 골목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한번 물어보란 이야기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또 참았다. 알기는 뭘 아는데요?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아저씨, 지금 아저씨는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아주머니도 끝까지 버티었다. 정중히 사과를 받아내고야 물러서겠다는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나 참 별꼴 다 보겠네. 별꼴이라니. 젊은 여자 입에서 나온 말투라 더 기가 찼다. 또 참고 참았다. 주의를 주다가 보니 본의 아니게 조금 심한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대개 아드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욕지거리를 해요. 그렇잖아요, 아주머니. 걔도요, 타이르면 알아들을 애예요. 4학년이에요. 알겠습니다. 결국 내가 숙이고 들어갔다. 어차피 사과를 받으러 온 거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할 때까지 죽치고 따질 태세였다. 더 붙들고 있어봐야 사람만 성가시게 할 뿐 다른 방법이 나올 수가 없다. 그건 그동안 경험이 가르쳐준 교훈이었다. 때리고 잔 사람은 다리를 오그리고 자지만 맞고 잔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잔다는 것. 여기에도 절실하게 통했다. 일의 잘잘못을 떠나 내가 고개를 숙이니까 속이 후련한지 그제서야 아주머니는 그래도 시무룩한 표정은 여전히 못 털어버린 채 귀가 조용했다. 그 올라가시거든 바로 내려 보내세요. 경비 무서워 학원을 못 간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아주머니 뒤통수에다 한마디 더 보탰다. 가장 대하기가 힘든 상대가 어린아이들이라던 내가 처음 들어오던 날 나에게 일러준 구씨의 말이 새삼스러웠다. 나이 든 사람이 참아야 한다. 나는 또 나를 타일렀다. 꿈속을 거닐다. 인터폰 소리에 놀라 눈을 번쩍 뜬다. 눈은 시계로, 손은 수화기를 든다. 의자에 푹 묻혀 졸다가 깨어난 터라 몸이 기우뚱한다. 2시 반, 아직 새벽이다. 예, 경비실입니다. 인터폰에 떠오른 저쪽은 1502호실이다. 아, 여기 15층인데 우리 골목에 누가 고양이를 키우는지 그놈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좀 안 나도록 해줘. 그 집 영감 목소리다. 선잠 깬 목소리라 그런지 어눌하게 들린다. 우리 골목에선 2번째로 나이가 많은 노인네다. 우리 골목에는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없지 싶은데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로선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럼 내가 잘못 들었다는 말이요? 못마땅한 말투다.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들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아, 예, 알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르게 키우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해서 일단 받아들이기로 한다. 내가 직접 들었는데 잘못 들은 건 아닐 거야.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수화기를 놓고 올라가 본다. 비상구불빛만 보이는 계단이 꺾이는 공간에서 귓바퀴를 고추 세우고는 고양이 울음을 찾는다. 하지만 고양이 소리는 어디에서도 나지 않는다. 좀 더 기다려보고자 계단에 걸터 앉아 숨을 죽이고 귀를 크게 열어놓는다. 턱을 괴고 비상구와 마주 앉았노라니 아닌 게 아니라 온갖 잡생각이 다든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머리를 치는 생각은 내 나이와 현실과의 조화이다. 어쩌다가 이 나이에 경비원이 돼 사람들이 꿈나라에 가 있을 새벽에 남의 아파트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고양이 울음을 찾는 신세가 되었을까 하는 가당치도 않는 생각이 날개를 편다. 고양이 소리는 아무리 기다려도 나질 않는다. 별난 노인네라 채가 안 잡히려고 넉넉하게 1시간이 좋게 기다려 보았는데 어느 구석에도 고양이 소리는 없다. 들리는 것이라곤 사람들 코 고는 소리와
화장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전부다. 고양이도 잠을 자는 걸까? 아니면 이명 같은 것을 고양이 소리로 착각하고 법석을 피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며 그냥 내려온다. 날이 밝으면 고양이 키우는 집이 어느 집인가 반장을 통해 알아볼 참이다. 눈을 조금 더 붙일 수 있는 시각이지만 잠은 이미 심리도 더 달아나 버린다. 날이 밝기를 기다려 인터폰으로 반장 아주머니에게 물어본다. 내가 알기로 없는데요. 누가 그럽디까? 반장의 대답이다. 1502호 영감님이요. 영감님이 또 웃기는구만. 혹 TV에서 난 걸 잘못 듣고 그러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참 그런 일도 있겠네요. 바빠다가 TV에서 나는 전화기 소리 듣고 뛰어간 일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건 나도 몇 번 경험한 일이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영감님이 잘못 들었지 싶은데 이따가 나도 한번 알아볼게요.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골목에서는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 없었다. 나중에는 구 씨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해서 물어보았는데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영감님 정신이 조금 어떤가? 없는 고양이 소리가 어디서 난다 그러지? 골목에 저런 영감이 생기면 골치 아픈데.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구 씨가 웃으면서 한 이야기다. 다음 날 영감이 내려왔기에 직접 한번 물어보았다. 아, 저 영감님, 지난번에 저한테 고양이가 운다고 그러셨잖아요. 무슨 고양이? 예? 고양이가 어디 있는데 난데없는 고양이를 나한테 묻노? 아,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요. 새벽녘에 영감님이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고양이 소리 때문에 잠 못 주무시겠다고요. 아, 이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일 없어. 내가 왜? 아, 이상하다. 그게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겠지. 아, 아니요. 세상에 이런 기똥찰 일이 있는가. 당사자가 그런 일이 없었다는데 나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참으로 귀신이 고칼 노릇이다. 어처구니가 없어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창을 두드려 나를 깨운다. 어리둥절할 수밖에. 꿈이다. 아저씨 1202호 키 좀 주세요. 이제 천성 경비원 신세가 되는가 보다. 아직 경비실에서 졸면서 경비원 꿈을 꾼 일은 없었는데.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 생각난다. 단순한 존재라는 현실의 사슬을 끊고 영혼 속의 위대한 이상의 힘을 찾아 비상하는 꿈. 비록 한 마리 갈매기의 꿈일망정 조나단이 그린 그런 꿈은 이제 꿈에서도 멀리 떠났는가 보다. 이만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